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학길잡이 장창곡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로길잡이 방혜진입니다. EBS 진로와 진학 내 꿈을 펼쳐라. 오늘 이 시간에는 퓨전 음식 조리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혜진 선생님, 네. 제가 카레 라이스를 만들어서 먹었어요. 네. 제가 요리사인가요? 조리사인가요? 그 구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래요? 네. 네. 요리사와 조리사는 좀 다르다고 하죠. 그런가요? 네. 예. 요리사는 개인이 자기가 어떤 만들어서 음식을 먹거나 또는 가족들에게 음식을 주는 상품성을 띠지 않은 그럴 때 이제 요리사, 요리 그렇군요. 이렇게 말하고요. 이제 조리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에 보면 학생들 보면 조리 종사하는 아주머니들 계시죠? 이 조리 종사하는 아주머니들처럼 다양한 음식 식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그 식재료의 어떤 독특한 그 맛이라든가 향을 유지하거나 또는 새로운 어떤 그 방법으로 그 요리를 해서 조리를 해서 저희들에게 제시하는 어떤 상품성을 띠는 또 과학과 철학이 담겨 있는 이런 음식을 만드는 분들을 조리사라고 말하고 오늘은 퓨전 음식 조리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요리 그러면 각 국가의 뭐 문화에 따라 이렇게 전통에 의해 그 개발되고 계승되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식, 일식, 뭐 프랑스식 이런 식으로 전통색이 있는데 사실 요즘에 그 국가 간의 여행객도 또 있고 노동력의 이동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재료나 소스, 향신료 이런 것들이 서로 복합되면서 퓨전 음식에 대한 선호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퓨전 음식 조리사에 대해서 다뤄보겠고요. 장 선생님 먼저 어떤 내용 설명해 주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저는 이제 그 퓨전 음식 조리사가 되려면 어떤 학과에 또 어떤 대학에 진학해야 될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외식 또 조리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전문대나 4년제 대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 거고요. 또 이제 외식이나 조리 관련된 학과, 특히 조리 관련된 학과에 진학했을 때 대학에 갔을 때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경희대를 중심으로 또 설명을 제가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진로가 어느 정도 결정됐으면 대학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학에서 어떻게 선발하는지 오늘은 경기대를 중심으로 학생 선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희진 선생님도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시죠? 조리가 굉장히 여러 분야로 나눠진다고 하는데 어떤 네. 분야로 나눠지는지 그리고 이 퓨전 음식 조리사가 될 때 어떤 과정을 거치고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겠고요. 이 분야의 전망과 진출 분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기분 좋네요. 침도 도는데요. 오늘 즐겁게 함께 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퓨전 음식 조리사, 명칭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 각기 다른 국가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 서로 혼합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음식들을 개발하는 직업을 얘기하지요. 그래서 한식 식재료에 뭐 인도의 커리 소스를 적용했다던가 또는 양식 재료에 어떤 일식의 음식들이 또 접목이 됐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퓨전 음식 조리사가 담당하는 영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퓨전 음식 조리사도 조리사의 영역인데요. 조리사가 전반적으로 하는 일들이 어떤 건지 먼저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리사가 하는 일을 좀 보시면 대체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준비한 여러 가지 재료에 뭐 이런저런 방법을 가해서 음식을 만드는 일이고요. 가장 큰 일은 그것이지만 사실은 그 이전과 이후의 과정들이 있겠죠. 주문서나 식단 계획표에 따라서 재료를 준비하고 그 재료가 제대로 됐는지 검수하고 관리하는 일도 조리사가 담당하는 영역이고요. 재료를 세척하고 다듬고 여러 가지 조리 기구 등을 잘 사용해서 요리하는 일, 또 조리된 맛에 영양을 평가하고 점검하고 남은 재료를 잘 손질하고 보관하는 일 등 이런 것들이 모두 조리사의 영역입니다. 근데 뭐 규모가 큰 곳에 따라서는 보통 이제 그 숙련 정도에 따라서 세척은 뭐 조금 더 그 초임자가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요리를 손님에게 내놓는 마지막에 뭐 양념을 한다던가 후반 작업 또는 그 데코레이션 작업 등은 조금 더 숙련자가 한다든가 이렇게 좀 구분될 수는 있겠습니다.
퓨전 음식 조리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먼저 반드시 조리학과에 진학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학생들 많았고요. 또 퓨전 음식이라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조리 분야가 여러 영역으로 좀 구분이 되지요. 그래서 어떤 분야로 나눠지는지, 그리고 퓨전 음식 조리사라는 자격증도 별도로 있는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었고요. 또 이 분야에서 가장 최고로 오르고 싶은 지위이지요. 셰프가 되려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리사가 되려고 하면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고등학교, 조리고등학교 같은 것도 있죠. 특성화학교 안에. 그리고 대학에 조리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진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굳이 학교에서 그거 전공하지 않아도 학원 수강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또는 특정한 그 음식과 관련돼서 해외에 사설 학원이나 아니면 컬리지 과정 같은 것들을 수강하고 유학을 갔다 와서 한국에 취업하는 경우들도 이제 들 수 있는데요. 세 가지 방법 어떤 것이든 조리사가 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그리고 굳이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레스토랑의 규모나 또는 호텔의 규모에 따라서 반드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그리고 대학에서 조리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사람만 채용하는 경향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진출할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면 좋겠고요. 학력 분포를 좀 보시면은 고졸자도 굉장히 많이 조리사로 진출하고 있는데요. 그 전문대졸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물론 4년제 대학에도 조리 관련 학과가 있지만 4년제 대학이 일반적으로 그 이론과 지식을 기초로 하는 학과들이 좀 개설되어 있는 반면, 전문대학이 실제적인 그 기술이나 또는 스킬들을 발휘할 수 있는 학과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볼 때 전문대졸 자가 조리사로 취업하는 분포들이 좀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전공 분포를 보시더라도 조리 관련 학과들이 대체로 자연 계열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이 분야에서 진출하는 경우들이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는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조리 분야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각각 국가별로 한식, 일식, 중식, 양식, 또는 이태리식, 프랑스식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또는 전체 요리냐, 그러니까 에피타이저라고 하죠. 전체 요리냐, 주요리냐, 후식이냐, 이런 식으로 코스별로 구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는 육류 담당, 어패류 담당, 소스 담당, 후식 담당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업하게 될 곳에 따라 이런 영역을 어떻게 구분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는 보다 그 고기를 다루는 그 조리가 훨씬 관심 있고 좋은지, 아니면 생선류를 다루는 게 좋은지, 아니면 특정한 국가별 음식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보면서 진로를 준비해 나가는 것도 좋겠고요. 또 조리 관련된 자격증 부분인데요. 아까 퓨전 음식 조리사라는 분야가 별도로 있는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지금 국내에는 조리 자격증은 이렇게 5가지로만 나눠집니다. 한식, 일식, 중식, 양식, 그리고 특수 분야로 보거 자격증이 있죠. 보거는 독성이 있잖아요. 알을 먹었다가는 정말 생명에 큰 위협을 줄 만큼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보거 자격증까지 해서 5가지이고, 이 5가지가 조리 기능사, 산업기사로 구분되고, 오랜 숙련된 경험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조리 기능장 자격증을 딸 수 있죠. 그래서 퓨전 음식 조리사라고 해서 별도로 그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양식 자격을 가지고 있는, 양식 조리 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진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셰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었지요. 이런 경로를 거친다고 해요. 어떤 레스토랑이나 호텔에 취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보조조리사로서 식재료를 다듬거나 아니면 주방을 청소한다거나 그러는 일들을, 드라마 같은 데 셰프가 나오는 드라마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치고 한 2, 3년 정도 후에 어느 정도 단품 식사를 다룰 수 있는 조리사로
그 진급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업무 영역으로 확장이 되지요. 그리고 부주방장으로는 한 3, 4년 정도 더 거치고 최종적으로 주방장, 셰프가 되는 데까지는 전반적으로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정도의 숙련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요즘은 오너 셰프라고 해서 실제로 그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경영자가 셰프를 함께하는 그런 그 식당들도 종종 개업이 되고 있는 것들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서 준비해 나가면 도움 되겠고요. 적성과 흥미 부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어떤 개발, 지식, 그리고 또 어떤 음식끼리 궁합이 잘 맞을지, 그리고 어떤 맛이 탄생할지, 정말 맛을 그리는 능력 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탐구형적인 성향 필요하겠고요. 또 심미적인, 또 음식이 맛만 좋아서 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쁘게 데코레이션 되는지, 색채감이 얼마나 서로 잘 배치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술형적 성향 갖추는 것 도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갖춰야 될 특성 보면은요, 일단 미각이 예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먹었는데 나는 짠맛을 모르는데 고객들은 다 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쓴맛이 구별이 잘 안 된다던가 이러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요. 미각이 예민해야 되겠고 위생 감각이 철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퓨전 음식 조리사라는 그 업무의 특성상 이런저런 재료의 궁합, 그리고 또 새로운 소스의 접목, 향신료의 추가, 이런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음식 메뉴를 개발하기 위한 감각이 있어야 하겠고요. 세계 유행을 파악하는 감각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의 음식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타이 음식이다, 인도 음식이다, 전문점들이 생기는 것들 볼 수 있는데 전반적인 전 국가적인 트렌드, 화학 조미료를 점점 줄이고 있고 또 유기농 제품을 또 식재료에 많이 반영하고 있고 이런 트렌드를 파악하면서 새로운 제품들 그리고 음식 등을 개발하는 감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심과 끈기,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오랜 시간 서서 일해야 하고 또 주방이 굉장히 덥고 또 습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견딜 수 있어야 하겠고요. 또 음식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조리사 한 명이 일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코스 요리를 만들면서 여러 조리사가 협력해서 일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협동심,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여러 가지 현장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퓨전 음식 그러면 동양의 기법 또 서양의 조리 기법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태리의 파스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김치 파스타, 또는 중국의 것과 매콤한 소스가 적용돼서 상하이 파스타 이런 식으로 개발되는 것처럼 이 퓨전 음식에 대한 고객들의 선호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 만큼 퓨전 요리사에 대한 고용 현황도 비교적 밝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퓨전 음식 조리사의 고용 전망은 대체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레스토랑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여러 제품들이 탄생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동향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 음식점의 규모가 거의 대부분 영세하다는 게 이제 작다는 의미죠. 소규모 음식점이 많고 한번 창업을 해서 운영하다가 1년 내에, 3년 내에 금방 문을 닫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퓨전 음식 조리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조리 업계의 인력 등이 그 이직이나 전직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하지요. 그래서 호텔이나 전문 레스토랑이나 또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이런 쪽으로의 취업은 보다 좀 경쟁이 심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보면 좋겠고요. 조리사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 등은 지금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이지만 호텔이나 레스토랑 그리고 급식이나 케이터링 업체, 케이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급식은 보통 음식을 만들어 놓고 배식하기 위해서 손님들이 이쪽을 방문하는 것이고요. 케이터링은 쉽게 말해 배달 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체 급식 어떤 주문이 들어오면 그걸 각각 포장 용기에 예쁘게 정갈하게 담아서 배달하는 음식 등 이런 것들 하는 업체들로 취업이 가능하고요. 식품 가공하는 업체 이런 쪽으로도 취업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로 대안 살펴볼까요?
굳이 뭐 식품 조리과 뭐 이런 쪽으로 진출하지 않더라도 식품 과학이나 뭐 식품 공업 이런 쪽으로도 진로 대안 넓혀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음식을 직접 만드는 일은 아니지만 그걸 보기 좋게 잘 배치하고 또 음식 전문 잡지 같은 데 보면 그 음식이 정말 맛깔스럽게 나오게 또 사진 찍는 기자들도 있지요. 그래서 푸드 스타일리스트, 뭐 전문 기자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조리사는 아니지만 제과 제빵사, 그리고 실제로 조리사가 되고자 하는, 그리고 요리를 취미로 배우는 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조리 강사, 이런 분야도 여러분들이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되는 기관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있고요. 한국조리사회중앙회 등이 있다고 합니다. 주로 뭐 민간에서 하는 영역이긴 하지만 조리 분야 전체의 어떤 동향이나 전망, 그리고 이 분야에서 요구되는 트렌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데 도움되는 곳들일 테니까 이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 찾아보면서 준비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퓨전 음식 조리사가 되려면 어떤 학과에 가야 될까요? 또 어떤 대학에 가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외식, 조리 관련된 학과로 지원하는 것이 아무래도 그쪽 분야로 진출하는 데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한 외식 또 조리 관련된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죠. 자. 외식 조리 관련된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전문대학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전문대학인데요. 강원도 지역에 보시면 강릉 영동대라든가 관광대, 송호대, 한림, 성심대 이렇게 개설되어 있고, 경기도 지역에 보시면 경민대, 국제대, 뭐 김포대, 그다음에 동서울대, 부천대, 뭐 신구대, 신안산대, 신흥대, 한국관광대 여기도 이제 개설되어 있네요. 경남 지역에는 양산대 하나만 개설되어 있고요. 광주 지역으로 가시면 동강대, 서영대, 또 조선이공대 이렇게 개설되어 있고요. 대구 지역엔 계명문화대, 대구공업대, 대구과학대, 대구보건대, 수성대, 그다음에 영남이공대, 대전 지역에는 대덕대, 또 대전보건대도 있네요. 우성정보대. 이 우성정보대가 이제 그 부사관학과라고 하죠. 조리부사관, 조리부사관. 군대 갔을 때 조리부사관으로 이제 목표를 잡고 갈 수 있는, 물론 이 학과를 뭐 졸업한다고 해서 무조건 조리부사관 되는 건 아닙니다. 군대 갈 때 이제 조리부사관으로 가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이제 우성대 정보 조리부사관 학과에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부산 지역에 또 경남정보대, 뭐 동주대, 부산여대, 뭐 부산정보대 이렇게 있고요. 배화여대, 뭐 한양여대도 서울에 있죠. 이 배화여대가 이제 전통조리과라고 해서 이제 우리 한식과 관련된 그런 음식을 배우는 그런 조리과가 개설돼 있고, 인천재능대에도 이제 한식 명품 조리과라고 하죠. 한식 명품 조리과가 이렇게 개설돼 있습니다. 이런 특별하게 개설돼 있는 학과들도 좀 살펴보시고요. 전남 지역이 순천제일대, 전남도립대, 청암대, 뭐 군산 지역이 군장대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제주 지역, 그다음에 충남 지역 보시면 백석문화대, 신성대, 그다음에 천암영암대, 뭐 충남도립 청양대, 그다음에 해전대, 홍성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충북의 강동대, 대원대 이렇게 외식도 조리 관련된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전문대학 현황을 보셨고요. 다음은 4년제 대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년제 대학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강원도 지역에는 경동대, 그다음에 관동대, 한중대 이렇게 개설돼 있네요.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에 보시면 경기대, 경기 캠퍼스, 그다음에 을지대, 성남 캠퍼스, 그다음에 국립대학입니다. 한경대, 경기도 뭐 국립대학이죠. 그다음에 경남 지역에 가야대, 창신대, 한국국제대. 대전 지역으로 보시면 대전에 있는 배제대, 우송대 이렇게 돼 있고요. 부산 지역으로 가시면 동의대, 영산대 이렇게 개설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뭐 서울 지역에는 이제 뭐 세종대, 경희대, 숙명여대. 그 다음에 전남에 이제 목포에 있는 초당대, 순천에 있는 순천대. 그 다음에 이제 전북의 호원대, 이 대학과 충남의 청운대, 여기가 산업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산업대이기 때문에 수시 육회 지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좀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제주도 지역은 제주국제대, 그다음에 충북 지역의 서원대, 세명대, 그다음에 영동대, 이렇게 조리 또 외식 관련된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4년제 대학 살펴봤고, 앞서 2년제 대학, 전문대학 살펴봤습니다. 퓨전 음식 조리사에 대해서 진로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이제 대학에 가면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경희대 호스피틀리티 경영학부에 있는 조리 서비스학과, 외식 서비스학과가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교육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희대 조리 서비스 경영학과, 그러니까 호스피틀리티 경영학부 안에 이제 2학년 때 되면 이제 나눠지죠. 그때 이제 조리 서비스 경영학과가 있는데,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교육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리와 관련된 어떤 학문적인 지식, 그 다음에 어떤 조리, 직접적으로 이제 조리를 하는 실무, 이런 거, 그 다음에 식당이라든가 이런 그 조리 관련된 그 업장을 운영할 수도 있죠. 그래서 경영 능력, 이런 것들을 겸비한 조리 분야와 외식 분야의 어떤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경희대 조리 서비스 경영학과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경희대 조리 서비스 경영학과에서 밝히고 있는 어떤 진로 분야, 향후 어떻게 진로 선택을 하더라 하는 것을 이제 좀 살펴보시죠. 자, 경희대 조리 서비스 경영학과 졸업 후에 어떤 분야로 나가는지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관광 호텔 쪽, 또 교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선생님이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될 수 있다. 조리 과목이라는 그 교직 과목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언론기나 방송 분야로 진출을 하기도 하고요. 또 공무원이 될 수도 있겠죠. 공무원. 그다음에 외식 관련 기업체. 또 이제 항공회사 중에 항공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타보시면 거기서 기내식을 제공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내식 사업체 또는 제과제빵 관련된 그런 업체, 이런 업체로 진출도 하기도 한다는 건,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음식 관련된 그런 기업체나 또는 산업체에 취직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공부를 더 하고 싶은 학생들이죠. 그래서 조리과학이라든가 또는 외식 경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연구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이제 대학원도 진학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경희대 조리 서비스 경영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자,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경희대 조리 서비스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과목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전공 기초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배워야 되는 원론적인 수준이 되겠죠. 기본적인 원론. 그래서 뭐 경영, 호텔 경영 관련된 이론이라든가 또는 국제 회의나 회의 관련된 그 원론적인 얘기들. 그다음에 외식 경영, 조리 외식 경영. 그다음에 레스토랑 서비스 경영. 그다음에 영어도 배우죠. 문화 관광 영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어 회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전공 필수로 가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경영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경영, 국제 경영과 마케팅, 그다음에 이제 그 사업을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식당을 경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적 자원 관리, 그다음에 역시 당연하죠. 재무 회계,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고, 조리 서비스 경영 관련해서 이제 어떤 회사에 몇 달 동안 가는 인턴십 제도도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전공 선택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이제 전공 선택 과목으로 제시가 돼 있죠. 자, 보시면 경영과학이라든가 전략경영론이라든가 경영통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외식 경영, 저희 보시면 조리 서비스 경영이죠. 그래서 경영 관련된 그런 그 과목들이 많이 배정돼 있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학이라든가 이제 구체적으로 가시면 제과제빵이라든가 또는 제과 이론이라든가 또 우리 한식이죠. 한식 조리 실습이라든가 이런 과목들. 그다음에 보면 베이커리 생산 관리라든가 여기 보시면 또 궁중 음식, 또 한과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실습을 하겠고요. 동양 조리 실습이라든가 또는 뭐 마케팅 관리라든가 이런 또 레스토랑 운영 관리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교과 교육론이라든가 또는 교과 교재 연구 및 어떤 그 지도법에 대한 그 교직 과정을 이수하면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고 임용고시를 통해서 교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교육 내용을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경희대 조리서비스 경영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퓨전 음식 조리사 이제 그 진로 목표를 정했어요. 이제 어떤 과목 배우는지도 이제 아셨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은 경기대 외식조리학과에서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는지 알아야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자, 경기대 외식조리학과 학생 선발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요. 자, 수시 1차와 수시 2차, 그다음에 정시, 가군, 다군 이렇게 선발을 하지요. 자, 보시면 농어촌 학생입니다. 농어촌 특별 전형이죠. 이 농어촌 학생은 지원 자격이 4년입니다. 올해 4년. 다시 말해 중학교 3학년 이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지 지원할 수 있는 4년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 글로벌 리더 전형이 있죠.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학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경기 글로벌 리더 전형에서도 이제 어학 능력이 제시가 되는데 여기는 이 경기대 같은 경우는 일정한 수준 이상이 돼야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자격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어를 설명을 드린 다음에 영어에 뭐 토익이라는 그 시험이 있죠. 토익에는 기본적으로 850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서울대에서 하는 탭스가 있죠. 탭스는 기본적으로 780점 이상 이렇게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토플 같은 경우는 IBT라고 하죠. 뭐 컴퓨터 기반 테스트 IBT에서 학생들이 94점 이상 이렇게 받아야 지원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기 글로벌 리더 전형은 영어에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되고 뭐 중국어 기본적으로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지원 자격을 갖춰야 지원할 수 있다. 만약에 이 지원 자격이 안 되면 뭐 지원 하나마나 무조건 불합격인 거죠. 이런 걸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KGU 경기 유니버시티겠죠. KGU 감성인재 입학사정관 전형입니다. 농어촌 전형도 입학사정관 전형이죠.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기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반 전형에 대학별 고사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적성고사나 논술이라든가 면접이나 실기 이런 것들을 대학별 고사라고 하는데 많은 대학에서 이제 적성검사 하나만 보고 학생부로 뽑거나 또는 논술 하나만 보고 학생부로 뽑거나 이렇게 하는데 경기대 같은 경우는 적성고사도 실시하고 논술도 실시한다는 이 전형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 1차에서 적성, 논술 이 둘 다 실시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시 2차로 가보면요. 자기 추천 입학사정관 전형이죠. 자기가 이 경기대 외식조리학과에 정말 딱 맞는 인재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추천한다 하는 것이 자기 추천 전형이죠. 그래서 자기 추천자 전형으로 역시 외식조리과에서는 2명을 선발한다라는 거고요. 적성고사 전형이죠. 여기 수시 1차에도 있고 2차에도 있습니다. 6명을 선발하죠. 그래서 적성고사를 대학별 고사로 취하는 수시 2차 전형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은 일반 전형, 일반 학생 지원하는 거 구분되어 있죠. 분할 모집, 가군과 다군에서 분할 모집하고 특성화고 출신 학생 같은 경우는 다군에서 3명을 선발한다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시 모집에서 어떻게 선발하는지, 정시 모집에서 어떻게 선발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 모집 먼저 보시죠. 자, 수시 모집 어떻게 선발하는지 볼까요? 자, 경기대 특별한 내용들이 있죠. 보시면은 60배수입니다. 일반 전형의 적성 중심 전형에서 1단계로 내신 성적으로 지원한 학생들의 60배수. 다시 말하면 10명을 뽑는다. 그러면 몇 명 1단계에 선발하겠습니까? 600명을 선발하는 거죠. 그래서 60배수를 먼저 선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내신을 하나도 반영 안 하죠. 뭐만? 적성고사 성적만 반영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소위 말하면 이제 지원하는 경쟁률이 60대 1이 안 된다면 내신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적성고사만 잘 보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다. 물론
최장력 기준이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되겠죠. 자, 논술 전형도 이제 먼저 설명드리고요. 논술 전형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30배수를 먼저 선발합니다. 뭘로? 내신 성적으로. 적성 전형에서는 60배수고 논술 전형에서는 30배수 있죠. 이 두 개 구분하시고요. 뭘로 1단계 선발한다? 역시 학생부 내신 성적으로 1단계 선발한다. 2단계에서는 이 적성 전형, 다시 말하면 일반 전형 적성고사 중심 전형에서는 적성고사 100%인데 논술 전형에서는 논술과 면접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좀 차이가 있죠. 이런 차이를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최장익 기준, 이 외식 조리과가 이 기본적으로 문과 쪽에 해당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국어 B, 또 수학 A죠. 그 다음에 영어 B, 그 다음에 탐구 이 4개 영역 중에서 상위 2개 영역의 백분위 평균입니다. 백분위 평균이 77입니다. 무조건 2개가 다 77, 백분위 77을 넘기는 게 아니고 평균이 77이라는 거, 평균이 77.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한 과목이 80이고 다른 한 과목이 뭐 75다. 그러면 평균이 77을 넘죠. 이렇게 돼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KGU 입학사정관 전형, 농어촌 전형 입학사정관 전형이죠. 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1단계 보시면 학생부와 제출한 서류, 수험생이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1단계 3배수 선발합니다. 이 입학사정관 전형은 3배수죠. 3배수를 선발한 다음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과 면접 성적을 반영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데 최장익 기준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 글로벌 리더 전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인어학 성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1단계가 공인어학 성적으로 기본적으로 선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학생들, 다시 말하면 뭐 앞서 설명드린 토익, 탭스, 토플 이런 지원 자격 이상이 되는 학생들의 공인 어학 성적을 통해서 1단계 선발하고 2단계는 그게 또 역시 80%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면접, 다시 말하면 영어로 뭐 인터뷰를 한다든가 자기소개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면접을 통해서 역시 선발하는데 중요한 것은 공인 어학 성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시 2차에 보면 자기추천 전형,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역시 앞서 말씀드린 입학사정관 전형처럼 3배수로 선발한다. 기본적으로 서류 내용을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또 추천서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내용을 중심으로 1단계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는 면접을 역시 1단계 성적과 합산해서 선발한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형 적성 중심 전형이죠. 앞서 보신 수시 1차의 적성 전형과 수시 2차의 적성 전형이 있다는 거 구분하시고요. 자, 수시 2차의 적성 전형과 수시 1차의 적성 전형의 차이가 뭘까요? 보시면 수시 1차에는 최장익 기준이 있는데 수시 2차에는 최장익 기준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기대 수시 2차의 일반 전형 적성 중심 전형의 최장익 기준은 없다. 똑같이 선발한다. 1단계는 학생부 100%, 2단계는 학생부 없고 적성고사 잘 본 학생 이렇게 선발한다라는 겁니다. 확인하시고요. 다음 정시 모집에서 어떻게 선발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 모집에서는요, 가군과 다군에서 분할 모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가군에서는 학생부 20에 수능 80%. 자, 수능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중요하겠죠, 가군에. 물론 다군에 보시면 일반 전형의 수능 100%죠. 수능 성적만 반영하기 때문에 가군에서는 내신 성적이 조금 괜찮은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겠고 다군에서는 이제 수능 성적, 내신 성적이 좀 안 좋은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결국은 정시 모집은 수능 싸움이다. 수능 성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특성화고 학생 같은 경우 역시 수능 100%죠. 수능 성적만 반영합니다. 내신 성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수능 성적만 반영하는 것도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반영 영역 및 반영 비율 좀 살펴보실까요? 보시면 이제 문과 일반적으로 인문계 학생들의 기본적인 반영 형태지요. 그래서 국어 B, 수학 A, 영어 B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탐이죠. 과탐을 응시하는 학생, 이과 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다는 것도 보시고 가군과 다군에서 일반 전형에서 학생 반영할 때는 성적을 반영할 때는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그 다음에 사탐 성적만 반영한다 하는 것도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다군 보시면 다군의 특성화고죠. 일반 전형은 이렇게 반영하고 특성화고는
사탐, 과탐, 직탐 모두 다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탐만 반영하는 일반 전형과는 달리 특성하고는 과탐, 직탐 모두 다 반영한다는 것도 확인하시고 탐구 영역의 반영 과목은 한 과목이라는 것도 전반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대 외식조리학과에서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는지 정시 모집과 수시 모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퓨전 음식 조리사, 음식 조리사가 어떠한 그 직업인인지 직업 현장 영상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담고 있는 걸 음식으로 표현한 것을 한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식 조리사는 일본 전통 요리를 한국 사람 입맛에 맞게 여러 방면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게 일식 요리사입니다. 네, 중국은 아주 오랜 역사를 거치는 나라긴 한데요. 거기서 아주 많은 문화 유산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들은 이 음식 문화를 전파하는 나라인데 쉽게 말하면 맛있는 여러 중국 음식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한식 조리사 과정을 준비하시면 한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식이라는 분야를 응용하실 때, 진입을 하실 때에는 한국 음식을 연습을 해서 자격을 부여받는 일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현장에 바로 들어가서 실습을 통해서 배우고 그 독학을 통해서 기능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근데 요즘은 학원이나 학교를 통해서 이런 이제 기술을 배우고 기초 단계를 배우면서 자격증을 따는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요리사라는 지금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식 요리사의 매력은 우선은 연애를 할 때 좋습니다. 일식 요리는 국경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 방면으로 활동하는 일식 요리사들이 많습니다. 꾸준히 자기 개발과 연구를 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자기 요리에 날개를 펼 수 있는 게 일식 요리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식 요리사는요, 그만큼 구하기 어려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제 길을 밟아서 오신 한식 요리사는 모든 분들이 모셔가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가장 유망한 직업 중에 하나가 한식 요리사잖아요. 많은 음식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고객한테 제공하고 또 맛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중식은 여러분 어린이서부터 남녀노소 구별할 것 없이 다 좋아하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중국 음식점, 중국 레스토랑은 다 있습니다. 그만큼 넓어요. 그리고 전망도 좋고 그것만 봐더라도 중식의 이 전망은 정말 무한대로 아주 밝고 좋습니다. 네, 동영상 자료를 통해서 오늘 수업 내용 아마 학생들 정리가 됐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혹시 선생님 에드워드 권이라고 혹시 아세요? 예, 그럼요. 잘 알죠. 네. 두바이의 그 버즈 알 아랍 호텔의 그 헤드 셰프를 했다고 하죠. 네. 네, 이분이 이제 그 뭐 우리 TV나 뭐 매체에 많이 나오는 분이잖아요. 네, 근데 네, 그분이 이제 그 해외 이제 뭐 음식 페스티벌 이렇게 그 초대를 받아 갈 때는 이분이 이제 그 한식의 세계화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회에 갈 때는 늘 그 퓨전 한식 요리를 이렇게 선보인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이제 퓨전 음식 조리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늘 새로운 음식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만들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도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식의 맛과 멋을 담아내는 퓨전 음식 조리사지요. 예, 여러분들 이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 음식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 세계의 여러 가지 트렌드들도 파악하면서 준비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EBS 진로와 진학 내 꿈을 펼쳐라. 오늘 퓨전 음식 조리사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